안녕하세요, 가우디 선생님. 오늘 가우디 선생님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오늘은 가우디 선생님 말고, 아키 트윈스 이병기라고 해야지 되겠네요. 오늘 가우디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라파엘 모네오. 스페인에는 이 알자를 굴려서 발음을 해야지 돼요. 라라라. 이렇게 혀를, 라. 한국 사람이 아주 발음하기 어려운 발음이죠. 라파엘 모네오의 메리다, 로마, 메리다 국립 로마 예술박물관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벌써 20분이 넘어갔고,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오늘 그 이야기 마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했었던 얘기를 잠깐 정리하자면 무슨 이야기였냐면, 라파엘 모네오가 로마 사람들의 건축술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라파엘 모네오의 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책. 그러니까 쇼아지라는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 어거스트 쇼아지가 1841년에서 1909년까지 살았네요. 대강 100년 전쯤의 사람인데 로마의 건축술이라고 하는 책. 이 책이 아마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 중엔 제일 이름편입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말로는 제가 발음을 못하겠고 스페인어로는 Historia de la Arquitectura, 그래서 건축의 역사라는 책이 이 사람의 가장 대표작인데 그것은 이 책보다 몇십 년 후에 나왔을 거예요 아마. 로마 사람들은 건축물을 이렇게 지었다. 그래서 제일 특별한 것이, 지금 화면에 잘 나오나요? 엑소노메트릭을, 바닥을 평면을 잘라서 위로 투상해서 보는 이 엑소노메트릭이 아주 아거스트 쇼아지의 전매 특허 같은 제일 유명한 드로잉이 이런 드로잉입니다. 근데 이 드로잉들이 갖고 있는 그 드로잉 자체의 구조가 갖고 있는 이야기할 바는 글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로마의 건축은 지붕으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붕에서부터 흐르는 하중의 힘, 그것이 평면을 만든다는 것이 이 도면을 그리고 있는 이 도면 작가의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과 지붕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드로잉을 그리는 거죠. 여기 있는 거의 모든 드로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로마의 건축은 몰트와 돔, 그러니까 큐폴라라고 하는 지붕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건축이죠. 왜냐하면 모든 조적 건축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상당한 무게를 버텨야지 되고. 그런데 이 무세오 나시오날 데 아르테 로마노, 그러니까 라파엘 모네오가 지은 이 메리다의 로마 예술 박물관, 그림을 하나 띄워버릴까요? 그림이 오케이. 이 그림에 보면 라파엘 모네오가 쇼아지의 책에서 봤었던, 지금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것과 거의 똑같은 시스템. 라파엘 모네오 본인의 말로는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지어진 건축. 실제로 무로스 파라렐로라스라고 두 쪽에 이렇게 조적을 쌓아놓고 가운데 콘크리트를 부어서 이것을 일체화시킨 벽체를 만드는 이 과정은 쇼아지가 설명한 이 책에 나온 로마 사람들의 건축 방식과 일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뭐가 다르냐면 로마의 것을 그대로 옮긴다는 건 현재성도 없고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로마 사람들은 돌과 돌, 브릭과 브릭 사이에 조적을 할 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사이에 몰탈을 채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라파엘 모네오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몰탈이 생략된, 그래서 아주 추상적이고 아주 순수한 의미의 벽체, 그러니까 로마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로마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만들어냈다고 자기가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로마의 유물들을 여기다 전시해야지 되는데, 로마의 유물을 전시했을 때 그 진짜 로마와 자기가 만든 가상적인 로마의 건축술이라는 것의 사이에 구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전시할 진짜 로마의 건축술로 만들어진 부재들이 통일된 체계 안에 있지만
하지만 상당히 질적으로 다른 그런 대비를 만들어낸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이야기가 이 몰탈 없음을 통해서 고전의 체계, 건설 체계, 그러니까 로마의 건설 체계를 따르고 있지만 로마와는 다른 뭔가를 이야기했다면, 오늘 이야기할 것은 라파엘 모네오 본인이 이 프로젝트를 설명하면서 이 로마와 같음 그리고 로마와 다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했거든요. 하나가 앞서 벽체를 만들고 있는 그 몰탈 없음, 드라이 조인트 된 그 벽체였다면, 두 번째로는 이 건물이 모더니다, 그러니까 모더니티의 공간감을 담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옆에, 이쪽인가? 아니다, 거꾸로구나. 이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모더니티를 담고 있는 건물 같지 않잖아요. 벽체도 굉장히 두껍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아치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추억이 있거든요. 아치는 중력적인 구조물입니다. 인류가 중력적인 구조물로 뭔가를 만들 때 늘 썼었던 게 아치죠. 근데 이 아치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세요. 이 라파엘 모네오가 말하기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 나베 비르투알, 영어로 말하면 네이브인데요, 버철 네이브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상의 네이브를 만들었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이 옆에 사진에 나오고 있는 이 그림상에 보면 이 건축물 안에서 제일 넓은 공간,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건물의 중심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장면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아치의 연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네이브라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떠올리게 되겠죠. 근데 네이브라는 걸 떠올렸을 때 한번 보세요. 네이브라는 건 두 개의 벽면으로 만들어지는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조적 구조물이라는 것은 르꼬르비제가 말했듯이 그 건물의 구조, 힘이 흐르는 구조 체계와 공간의 체계가 마비되어 쫙 연결이 되어 있는 체계죠. 그런데 여기 안에서 가장 큰 내부 공간이라고 하는 이 아치의 연속으로 보이는 이 공간은 실은 저희가 보는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파엘 모네오가 아직 저작권이 살아 있어서 라파엘 모네오의 드로잉을 보여드릴 수는 없겠고, 여기에 있는 이걸 한번 보죠. 어마, 이거 왜 확대 안 되니? 어마? 다운됐나? 어마, 된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인터넷이 무지하게. 내가 지금 이 유튜브 라이브를 하고 있어서 나가는 정보 양 때문에 지금 컴퓨터가 인터넷이 엄청 느리네요. 그래서 엄청 느리구나. 아까 전에는 잘 됐었는데. 에이. 자, 느리네요, 인터넷이. 이 메리다라고 하는 동네는 크지 않은 동네입니다. 예전엔 아주 큰 동네였죠. 근데 이 메리다라는 동네는 스페인에서도 엑스트레마라는 말 자체가 끄트머리라는 뜻이에요. 엑스트레마두라는 스페인의 끄트머리, 뭐 거의 포르투갈 다가서 있습니다. 지금 인구로는 한 6만 정도 되는, 6만이면 한국에서도 굉장히 작은 동네죠. 하지만 예전에 로마 시대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 이스파니아라고 부르는 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아마 5번째론가 큰 거주지였다고 들었어요. 에이,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할 수가 없네. 자, 일단 여기 보셔요. 제가 이거 마우스로 보이는 거 보이시죠? 지금 내셔널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라파엘 모네오의 국립 로마 예술 박물관인데, 위에서 보면 지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박공 지붕이 이렇게 10개죠. 그런데 지금 제가 화면상에서, 지금 송출되고 있는 화면상에서 왼쪽에 있는 그 공간은 이 네이브 방향이 아니라, 여기 있는 작은 네이브 방향이 아니라 이것을 관통하고 있는 방향으로 통과하고 있어요.
자, 아시겠어요? 이 버철 네이브라고 그러는 우리가 생각하는 회중석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화면상에서 보이는 이 거대한 아치가 예전에 우리가 어떤 네이브 거대한 공간을 떠올리게 하고 로마의 뭔가를 떠올리게 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공간을 보고 있는 이 장면 말고 우리가 이쪽을 이렇게 걸어가게 되면 이 공간은 전혀 다른 방향의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은 이 공간을 만들고 있는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치의 열들은 하나의 공간인 것 같지만 가로 방향으로 착착착착착착 식빵을 자르듯이 자른 10개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10개의 공간에는 각기 다른 종류의 시대순으로 그리고 프로그램별로 분리되어 있는 전시물들이 들어갑니다. 10개의 전혀 다른 공간인 거죠. 그것을 사이를 통과하는데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장면을 보면 하나의 네이브인 것 같지만 실은 그 네이브는 걸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라파엘 모네오도 버추얼 네이브, 그러니까 가상의 네이브라는 말을 사용한 거죠. 전 이게 아주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더니다, 그러니까 조적이라고 말한 르꼬르비제가 말한 그 구조물과 공간 그리고 사람의 이동이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하나로 엮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건축물이었는데 이건 조적처럼 보이지만 조적에 담을 수 없는 공간감, 모더니티의 공간감. 여기서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걸 몇 개의 개념어로 표현했는데 라파엘 모네오 본인의 표현을 따르자면 비르투알리닷, 모더니티의 재밌어요? 고맙습니다. 네. 모더니티의 어떤 컨셉도 여기 le gorila concepto tales como 모더니티에 뭘 가져왔는지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비르투알리닷, 버철리티, 프론탈리닷. 이건 정면이란 뜻인데 정면이 아니라 이렇게 대립성을 말하는 것 같아요. 프론탈리닷. 네가 나랑 이렇게 프론테라 그러면은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화면이 내가 보고 있는 거랑 지금 나가는 화면이랑 전혀 다른 거. 세 개를 라파엘 모네오는 지적하고 있는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게 프로미나드. 우리가 많이 건축적 산책로라는 거요. 감이 오시죠? 이 구조물은 이런 방향식 식빵처럼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건축적 산책로는 이 구조물이 갖고 있는 구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이 구조물은 산계된다고 할까요? 하나로 꽉 뭉쳐진 게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 건축적 산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건물이 단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리되어서 분해되고 있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있어요. 그래서 모네오가 쇼와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쇼와지의 글에도 나오고 그림에도 나오는 쇼와지의 이건 이따 없애봅시다. 자, 보세요. 이미지를 일단 잠깐 꺼볼게요. 자, 쇼와지가 그린 이 투상 엑소노메트릭에서 로마의 구조체, 로마의 구조물, 로마의 건축물, 뭐 다 똑같은 말이죠. Construcciones de Roma. 로마의 구조물은 이 도면이 말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지붕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몰트에서 나온 평면이고 큐폴라에서 나온 것이 중력을 따라서 밑에서 내려오면 평면상에서 이렇게 된다. 평면상 이거 되게 어렵네요. 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지붕에서 내려온 것을 받느라고 평면이 이렇게 되는, 지붕과 평면은 아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붕과 평면이 아주 유기적인 모든 조적으로 만드는 모든 건축물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 건물은 보세요. 지붕과 밑에 있는 벽면과의 관계가
관계없음에 가깝죠. 실은 이게 조적으로 올라간 것은 위에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 아치의 이 장면을 보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은 여기 가면 몰트가 있겠구나. 여기 가면 큐폴라가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것을 연상하게 하는 건축적인 형태와 건축적인 요소들이거든요. 그걸 기대하고 거기 갔는데 평면 지붕인데다가 그 안에 돌아다니는 건축적인 프로미나드, 그러니까 건축적인 산책로를 따라서 돌아다니면 이 건물은 전혀 조직 구성되어 있다기보다는 탈구성적인 건축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아주 이 사람이 아주 재미있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이 지난번에 파울로 멘지스 다오샤 이야기할 때도 그랬는데 이 정상급의 건축가들 있죠. 정상급의 건축가들은 역사를 재현하는 데 있어서 카피하는 것을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사카의 브라질관을 만들었었던 파울로 멘지스 다오샤는 그 기둥을 없애고 자연의 언덕을 들여오고 그 기둥을 없애고 자연의 자연이 아니라 건축 역사에 있었던 아치라는 요소를 건축물에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야기거리를 던지는 거예요. 계속 예전에 있었던 그 건축물을, 그 존재를 그대로 옮겨온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옮겨와서 오늘날의 것으로, 스페인 말로는 아답타르라고 할 때는 어댑트인가요? 영어로는. 내 영어가 제일 맞서. 오늘날의 것으로 적응해서 이 교체하고 있는 그 관계가 있습니다. 원래 있었던 걸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튼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라파엘 모네오의 대표작인 메리다 로마 예술박물관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지 못한 두 번째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이 사람 첫 번째 얘기부터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고 끝낼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 로마의 건설 체계를 연구해서 거기에 맞는 체계대로 이 건물을 만들었지만 어제 제가 핵심을 주어서 강조점을 두어서 말했었던 라파엘 모네오의 단어는 리테랄리닷이 뭐냐면 문자 그대로 옮기는 것. 문자 그대로 옮기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모네오는 그 브릭과 브릭 사이에 있는 조인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몰탈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그래서 로마의 벽체를 아주 추상화시키고, 이게 모네오의 용어입니다. 아주 미르투알한 것을 만들고 순수한 것으로 만들어서 진짜 로마의 것들을 여기다 전시할 때 그것과 같은 종류지만 다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확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전시물들이요. 왜냐하면 다른 종류의 질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건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하는 것이라면 이 벽체는 실제하지 않고 추상을 담아야지 여기 있는 전시물과 이게 구분이 되지 않겠어요? 그게 지난 시간의 이야기고, 오늘 시간의 이야기는 이 벽체 자체가 하나의 구조물로 꽉 이 스트럭처를 가지고 딱 있으면 이게 로마 구조물이지 이게 어떻게 오늘날의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여기에, 이게 모네오의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1900년대 초기, 그러니까 르꼬르비제 얘기하는 1900년대 초기의 모데르니닷을 여기 담아내려고 했는데, 그것은 미르투알리닷, 프론탈리닷, 그리고 프로미나드, 건축적 산책로, 프론탈리닷. 나 프론탈리닷 한국말로 뭐라 옮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영어 프론털리티니까 뭐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리고 미르투알리닷, 버철리티.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쪽에서 보고 있는 이 로마 박물관은 로마의 치수, 로마의 재료와 비슷한, 그리고 로마의 건설 방식을 따르지만 로마와는 다른 공간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로마이면서 로마가 아닌 거예요. 로마이면서 오늘날의 로마를 다시 지어낸 것이죠. 그러자 보면 나 계속 끝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러자면 뭐가
진짜 중요하냐면, 설계를 하는 사람한테 뭐가 진짜 중요하냐면, 내가 설계하는 사람이잖아요. 설계하는 사람한테 뭐가 진짜 중요하냐면 이 머처리티, 이 가상의 네이브라는 게 네이브를 연상시킬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와, 내 이 모네오가 고수라는 건 여기 보면 알 수 있어요. 모네오가 말하는 게 진짜 설계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는 거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래서 이 뭐가 la importancia que tuvo la definición del intervalo. 아, 나 이 말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성이 어디에 있느냐면 인터벌, la distancia entre los muros. 지금 우리가 여기 사진에서 보고 있는 이 벽체 간의 간격을 설정하는 것이 무척 중요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척 중요했다. 왜냐면 이 간격이 멀어지면 이건 네이브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왜냐면 여기 보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10개가 겹쳐지는 이 아치가 하나의 네이브처럼 보이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렇지만 또 다른 이 간격이 중요한 것은, 이 간격이 너무 멀어버리면, 만약에 이 간격이 너무 멀어버리면 너무 멀어 보이면 네이브처럼 안 보이는 것이고,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이게 또 자기가 생각하는 이 프로미나드 버처리티, 이것에 대한 감각을 줄 수 없는 거죠. 여기에 모네오가 숫자로, 아라비아 숫자로 적어놨어요. 6m. 이 6m라는 치수가 라파엘 모네오가 이 공간이 지금 사진에서 보고 있는 이것처럼 옆을 막는 벽이 없는데도 하나의 네이브, 하나의 공간인 것처럼 가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치수가 6m인 거예요. 그래서 모네오 저작권이 살아있어서 모네오 도면을 막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찾아보세요. 엘크로키에 모네오가 이 공간, 가장 중요한 이 모네오 말로는 나베 비르투알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그린 스케치가 떡하니 있습니다. 그 스케치에는 여기를 지나는 이 아치들이 어떻게 조직되면 벽이 없이도 벽이 있는 것 같이 느끼게 될까? 그런 가상성, 미르투알리닷을 몇 치수에서 느낄 수 있을까? 벽이 없는데도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단하면서 단단하지 않아야지 되는 거죠. 이런 건축이 갖고 있는 지금 25분째네요. 말이 너무 길어서 너무 길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끝낼게요. 네.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들으셨죠? 모네오는 진짜 고수. 나는 건축하는 사람들이 글을 쓰면서 실은 우리나라 건축 선생님들이 글이, 이걸 뭐라고 그래야지 되나,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 그래야지 건축글이 더 멋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초고수, 진짜 건축의 깊숙한 부분에 들어가서 글을 쓰는 이런 작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것을 건축적 테마로 설정했고, 그것에 대해서 제일 내가 이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했었던 것은 이 벽체 사이의 간격이었다. 굉장히 명쾌하고 아름다운 것 아니에요? 그 간격이 중요해서 몇 번 반복했고, 그 벽체 사이의 간격은 6m. 6m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La distancia entre los muros, 괄호 열고 6m, fue clave para dar vida al proyecto. 이 프로젝트에 생명을 주기 위한 clave, 키. 이 프로젝트에 생명을 주기 위한 키는 바로 벽체 사이의 6m 거리였다. 굉장히 짧고 명쾌하게 쓰여진 이 문장으로 나는 건축가구나. 이 진짜 건축가가 쓴 글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27분이 넘어가고 있어서 그냥 끝낼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기 어디에 가면 있지? 여기 있죠?
바르사 가선생이라는 게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기에서 라파엘 모네오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우디 이야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거의 소개되지 않고 있는 스페인 건축 이야기도 하고요. 실은 도시 이야기도 좀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도시 조경 교통과가 다 따로 있잖아요. 스페인에서는 건축과에서 이 모든 과목을 다 가르치는. 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도시와 건축을 어떻게 분리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그 하나의 세계를 만들고 그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인데 제가 지금 이 페이스북의 인터페이스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계속 댓글을 다는 것 같은데 댓글이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인터넷이 느려서 그런가. 나한테 보이는 화면 한 10분 전에 제가 이야기한 화면이 나오고 있네요. 여튼 하려던 얘기는 더 진지한 이야기, 뭔가 더 정리된 이야기를 여기 마르사가 선생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이 활성화될 때까지만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를 하고요. 활성화되면 이제 유튜브에서만 할 거예요. 페이스북은 라이브는 이게 인터페이스가 너무 후져요. 너무 느리고 너무 후져서 유튜브로 넘어가려고 유튜브 아직 구독자가 많지 않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내용은 조금 더 정리해 갖고 제가 유튜브 여기다가 올릴게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것도 뭐 라이브 영상을 찍는 것도 좀 익숙해지네요. 옛날에 했을 때보다 훨씬 편안하고 뭐 긴장 하나도 안 되네요. 나 뭐 어차피 강의를 먹고 사는 사람이라 이야기하는 건 별 부담이 없는데 편집하는 시간을 덜었으니까 더 자주 올리도록 할게요. 내가 평소 편집하는 데 들였던 3시간쯤을 여기서 할 만한 이야기를 책으로 공부하는 데 더 써서 더 알찬 내용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